본 필자는 학교와 교육청을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임하였다. 다음 학교와 교육청에서 민원을 직접 맡거나 아니면 컨설팅 요청으로 해결한 사례에서 오는 경험을 교육 실천론의 한 부분으로 여기에 공유한다. 첫 번째, 학교 스쿨버스 운영에 대해 근처 학교와 갈등의 사례이다. 초등학교는 국가와 시도 및 학교 간 차이에 대하여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동질성과 최소한의 규정적인 기준을 요구한다. 특별한 요청으로 운영되는 스쿨버스 운영은 가끔 학교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본 사례는 공동학군이 있는 지역으로 O학교는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B학교는 운영하지 않는 학교이다. 그 공동학군의 대부분 학생은 O학교를 선호하고 있다. 민원의 내용은 공동학군에 와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데 그 지역 앞을 지나가지 말라는 민원이다. 이런 학교 간 갈등이 심화가 되고 조정하려고 만나면 만날수록 갈등은 더욱 고조되곤 하였다. 그래서 도움 요청이 교육청으로 와서 나가서 상황을 보니 스쿨버스 운행 동선이 P천에서 Q천으로 변경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그 제안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 문제 해결 단계에서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고민하면 가능할 일이었다. 창의적인 논의보다는 논쟁적인 논의로 갈등을 심화하게 된 사례이다. 두 번째, 지금처럼 교육청에서 일괄 정리되기 전에 임해 단체에서 지원하여 만들어진 돌봄 교실 문제였다. 지자체나 학교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돌볼전 담당사의 자격이 문제가 되었다. 그 강사는 기본적인 연수나 자격 검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나 교육청은 당연 그 강사를 승계할 수 없다고 한다. 규정에서 보면 이관 후에 강사 승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유권 해석을 하였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 보면 이관 이후 일정한 기간의 연수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어서 해결된 사례이다. 다른 직종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준용되었다. 지나친 규정에 얽매기보다는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사례로 보인다. 세 번째, 학교 수영장 위탁 운영에 관한 사례이다. 학교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대도시의 일부 학교로 몇 학교가 안 되어서 관심 정도가 낮았다. 관심 정도는 낮아도 민원 강도는 매우 세다. 우선하여 법령이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법령에 적용되기보다는 공유제 3법 등 일반법에 적용되다 보니 소송 등 법적인 및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았다. 이런 끊이지 않고 더욱 심화가 되는 민원 사례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 다루어야 할 만큼 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지루하였으며 완전 해결은 거의 2년이 걸렸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다루어 보면 수영장 문제인지 후 지속적인 주 1회 대책 회의에서 투명하고 본질적인 논의의 의사결정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할 수 있었다. 학교 관계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원인 관계자들을 모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논란이 되는 각종 문제를 다루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결국 구성원들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논의하며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의사결정에 담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함께 논의하고 투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업무 관계자가 힘이 들 수는 있어서 모두 시시하다가 마지막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처리이다. 하지만 그런 행정 처리 방식이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담임 선생님의 교육 방식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학생을 보내지 않고 담임교사 교체건으로 민원을 낸 사례이다. 학습권과 교권의 해석이 서로 대치의 관점으로 다르게 이해하면서 갈등이 심화가 되었고 학교장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피하면서 대처하였다. 학부모는 1인 시위를 하였고 다른 학부모들까지 동조하고 나섰다.
학교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였고 점차 악화되어 교육청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례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교육청에 교감 정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공문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것인가이겠지만 결국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심사숙고하고 논의된 창의적인 안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집행을 한 경우 그것에 따른 리스크는 존재할 수도 있다. 리더는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숙명적인 몫이다. 그 자리에 숙명적인 요소가 두렵다면 그 자리에 격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무수히 많은 민원 사례와 해결이 있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몇 가지만 다루었다. 지금까지 민원 사례를 보면서 나 스스로 성찰하여 보기도 한다. 각종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여 활동 영역을 축소하는 것, 나를 지키려고 타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소심함 등이다. 소극적이고 그 일을 피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여기라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 이런 일은 제가 할게요.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에 왔어. 이런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 제 분야는 아니지만 한 할아버지의 민원을 도와드려서 해결하였더니 감사 전화를 받고 매우 흐뭇했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용기와 기운을 내기도 한 기억이 생각이 났다. 특별히 민원의 사례에서 교육정책 차원과 시스템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 교육청에 바란다. 에듀프레스 기사, 사전 예방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려면 민원 사례가 빅데이터로 쌓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민원이 많은 담당자의 역량과 더불어서 힐링 지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부연하여 본다.